세 남매가 아버지 집 거실에서 재산 분할 서류를 펼쳐놓고 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다들 있나? 영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 남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진다. 내가 없는 줄 알았지? 영수가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한다. 다 지켜봤다. 영수가 녹음기를 꺼내 틀자 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아버지가 오래 안 계실 때 진명이부터 바꾸자. 여행 떠나기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한다. 너희들 감시하라고 했거든. 너희는 내 자식일 뿐 더는 내 믿음이 아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인천국제공항 출발 게이트 앞 오전 9시 반. 김영수 어르신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죠. 정장 차림의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출장이라도 가는 듯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오래된 금시계가 공항의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그의 품격을 더해주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이렇게 먼 여행을 가시다니. 큰딸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미정은 아버지의 팔을 살짝 붙들며 마지막까지 만류하려는 듯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너희들도 다 컸고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영수는 딸의 손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으니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봐야지. 큰아들 태석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연락은 자주 주세요. 걱정되니까요. 40을 간 넘긴 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죠. 그는 아버지의 캐리어를 한 번 더 점검하며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지는 않으세요? 아이고, 이 정도야 뭐. 나 젊을 때 이보다 훨씬 무거운 것도 들고 다녔다. 영수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내딸 선희도 아버지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아빠, 몸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30대 후반의 선희는 아버지의 다른 쪽 팔을 감싸 안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여주시고요. 아빠가 젊었을 때처럼 멋있게 나온 사진으로요. 하, 이 녀석아. 늙은이가 무슨 멋있는 사진을 찍어. 영수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제 너희 믿고 여행 좀 다녀오마. 영수는 세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특히 태석이 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정이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몸 챙기고 선이도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겠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아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뭘 못해서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죠. 태석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푹 쉬고 오세요.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든든하니까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지.
영수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제주항공 7J803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가봐야겠다. 영수가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너희들도 집에 가서 푹 쉬어. 특히 미정이 너 애들 돌보느라 고생이니까. 세 남매는 일제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연락 자주 드려요. 영수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다가 탑승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회색 정장 뒷모습이 게이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세 남매는 손을 흔들어댔죠.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죠. 태석이 먼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미정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형과 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차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서둘러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급박한 분위기였죠. 주차장에서 태석의 검은색 세단, 미정의 흰색 SUV, 선희의 빨간색 소형차가 차례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 대의 차량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했죠.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강남 방향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아버지를 태운 비행기가 점점 작은 점이 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드디어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불과 1시간 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김영수 어르신의 집 거실에 세 남매가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이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공기가 묵직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소파에 태석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어 옆에 걸쳐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죠. 후, 깊은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평소 아버지 앞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와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모두 한 잔씩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통 찻잔 세트가 아닌 머그컵을 사용한 것도 평상시와 달랐죠. 선희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꾸던 작은 정원의 장미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정말 조용하네요. 아버지가 계실 때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들린다고. 태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큰아들로서 가져야 할 체면이 있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선희가 고개를 돌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드디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미정이 커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왜 여기 모였는지 알고 있잖아요.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안 계실 때
집 명의부터 바꾸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사랑 얘기해봤는데 지금 시세로는 최소 15억은 넘을 거야. 강남 한복판이니까 더 오를 수도 있고. 미정이 맞장구 쳤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이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세며 뭐며 복잡한 절차 밟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선희가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세요? 질문 뒤에 숨겨진 경계심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태석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 여러 장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세조사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렇게 생각해봤어. 이 집은 내가 가져가고 아버지 통장에 있는 현금하고 주식은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누는 거야. 잠깐만요. 선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오빠가 집을 가져가세요? 집이 제일 비싼데.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태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아버지 가까이 살아야 해서 이 집이 필요해. 너희들은 각자 살 곳이 있잖아. 미정이 중재하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죠. 우리 셋 다 똑같은 자식인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태석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미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게 많다고? 뭘 받았는데? 태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 차 사줄 때, 결혼 자금 지원해 주실 때, 다 기억 안 나세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생각은 어떤데요? 그녀는 이미 두 사람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그럼 정확히 3등분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제안은 미리 계획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매각? 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집을 팔아버리자고. 우리가 잘한 집을.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집값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고 있었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손해잖아요. 태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매각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 일단 명의 이전부터 하자. 선희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 모르게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들킬 게 뭐가 있어? 태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 인감 도장도 여기 있고 필요한 서류도 다 챙겨뒀어. 게다가 아버지는 한 달은 여행하실 거라고 하셨잖아.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 해요.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오시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돌아올 리 없어.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여행을 기다리셨는데. 벌써 몇 달 전부터 계획 세우시더라고. 선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다 가져가려는 게 분명해.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 말이죠. 좋아요. 그럼 일단 부동산부터 알아보죠. 선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막내가 현명하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거실의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아버지의 집에서 본격적인 서류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석과 미정이 거실에 앉아 각종 문서들을 분류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각종 증명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꼼꼼하시네. 모든 서류를 다 정리해 두셨어. 미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열어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재산 관리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태석이 아버지의 서재 책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어디 있지? 분명히 이 서재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는 책들을 하나씩 빼내며 뒤쪽을 확인하고 있었죠. 오래된 경제학 서적들 사이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빠, 여기 서랍장도 확인해 보세요. 미정이 책상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요한 건 항상 서랍에 넣어두시잖아요. 태석이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볼펜과 문구류들이 들어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찾으셨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응, 이상한 상자가 하나 있네. 태석이 상자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미정이 다가와서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열쇠는 없나요? 서랍에서 더 찾아볼게. 태석이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있다. 태석이 조심스럽게 열쇠를 상자에 끼워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죠.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정성스럽게 접혀서 들어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미정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태석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아버지의 필적으로 쓰인 메모 같은 것이었는데 내용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였고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태석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요? 뭐가 있는데요? 미정이 급하게 다가와서 종이를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순간 말을 잃었죠. 그것은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에 작성된 것 같았어요. 종이 맨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태석이 종이를 빼앗듯 가져와서 계속 읽었습니다. 내 재산에 관해서는 큰아들 태석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이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태석이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충분하니 나머지 재산은 미정이와 선희에게만 주기를 바란다. 특히 태석이는 어머니인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말도 안 돼. 태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안 챙겼다고? 내가 얼마나.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태석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한 것은 처음이었죠. 오빠, 진정하세요.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태석이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유언장을 쓰셨을까?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오빠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어머니께 항상 잘했는데.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유언장, 진짜 어머니가 쓰신 게 맞나? 미정이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필체는 분명히 어머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언니, 오빠, 뭐 하고 계세요? 선희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선희야, 와서 이것 좀 봐. 미정이 유언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선희가 다가와서 유언장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핵심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가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평소 당당했던 큰오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 태석이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 유언장이 가짜일 거야.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와 도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이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남매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발견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태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그 유언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며 구겨질 정도였어요. 오빠, 아직도 그걸 보고 계세요? 미정이 부엌에서 나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는데 사실 태석이 혼자 뭔가 숨기거나 바꿀까봐 감시하려는 목적이었죠. 이해가 안 돼. 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태석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제 인정하세요. 어머니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빠지면 자신과 선희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인정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태석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뭘 잘못했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습이었는데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선희야, 일찍 왔네. 미정이 인사했습니다. 선희가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어머니 유언장 때문에 온 거지? 그것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어서요. 선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제 오빠랑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재산 분할하는 거 말이에요. 응, 그게 어쨌는데? 미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희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따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유언장에서 제외됐으니까 이제 언니랑 저랑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오빠 어머니가 분명히 쓰셨잖아요. 오빠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선희의 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뜻을 따라야죠. 미정이 당황하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선희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요? 사실인데. 선희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 아니에요? 오빠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라고. 태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받은 게 많다고? 내가 뭘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차,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다 합치면 얼마예요? 선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내셨잖아요. 오빠는 뭘 했어요? 야, 김선희. 태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희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평생 아버지 돈으로 흥청망청 살았잖아요. 저희는 달라요. 미정이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태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희가 서류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재산 분할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받고 만든 거예요. 어머니 유언장을 근거로 해서 오빠를 제외한 재산 분할 계획서예요. 선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석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어? 어제부터요. 선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을 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미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야, 그런데 언니한테는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언니도 어차피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선희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미정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의 유언장을 보고 나서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니,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뭐라고?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도 결국은 자기 몫을 더 가져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선희가 서류 뭉치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태석이 그 종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건 인감증명서잖아. 언제 떼온 거야? 어제요. 아버지 인감도장도 이미 제가 가지고 있고요. 선희가 작은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과 태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죠. 평소 순하던 막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선희, 너 정말. 태석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 화내지 마세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빠는 어머니 유언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저희끼리 정리하는 게 맞죠. 미정이 복잡한 마음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선의의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의야,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손해보고 살 수는 없죠. 선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언니도 그동안 같은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선의가 인감도장을 꺼내 보인 지 1시간 후, 세 남매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 같았죠. 태석은 계속해서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분노를 사기려 애쓰고 있었고, 미정은 소파에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희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당연하죠. 이미 다 준비했는데요. 선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순간 얼어붙었죠. 아직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누구지? 태석이 긴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있나? 김영수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남매는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선희가 급하게 서류들을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고, 미정은 어머니의 유언장을 소파 쿠션 아래로 숨겼습니다. 아버지,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수가 거실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세 남매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그 뒤로는 아직 보지 못한 여성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미정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여행 계획이 좀 바뀌어서 일찍 돌아왔다. 영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다 모여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태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 안 계시니까 심심해서 모인 거예요. 영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래. 그런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는 세 자녀의 얼굴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선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죠. 영수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각종 서류들과 열린 서랍들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류 정리라도 하고 있었나? 네, 맞아요. 미정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가 좀 어수선해서 정리해드리려고요. 그래, 고마워.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영수가 돌아서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이분은 정미숙 선생님이야. 영수가 소개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이번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 세 남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미정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수 씨한테 자녀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태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일찍 돌아온 거야. 무슨 얘기요? 선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선생님과 재혼하기로 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재혼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3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숙 선생님은 어머니 생전에도 가끔 뵈었던 분이야. 어머니 친구분이셨거든. 태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영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지? 선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재산? 왜 갑자기 재산 얘기가 나와? 아, 그냥 궁금해서요. 선희가 얼른 변명했습니다. 영수가 세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뭔가 계획을 세웠지? 무슨 계획이요?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에 대한 계획 말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내가 여행 간 사이에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세 남매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예리한 눈빛이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없는 줄 알았지? 영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지켜봤다. 뭘 지켜봤다는 거예요?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서재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너희들이 뭘 하는지 감시하라고.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수가 돌아서서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뭘 찾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고 있다. 어머니 유언장도 찾았구나. 어머니 유언장을 아세요? 태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어머니가 쓰실 때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거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수가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혼 후에는 유언장을 다시 쓸 생각이다. 새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선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영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일 뿐, 더는 내 믿음이 아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선언 이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일 뿐, 더는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세 남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태석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영수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 이게 자식이 할 일이야? 선희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냥 나중에 복잡해질까봐 미리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리 정리? 영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인감 도장까지 가져가면서 이게 정리야, 도둑질이야? 태석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생각해서 한 거예요. 상속세며 뭐며. 내 생각?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생각을 했다면 나한테 먼저 상의했어야지. 몰래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내 생각을 하는 거야? 미숙이 조용히 서 있다가 영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수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자녀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미숙 선생님은 모르세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소에 어떤지. 태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앞에서 저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영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미숙 선생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될 뿐이야. 존댓말 써. 가족?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내가 혼자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선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재혼 소식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럽다고? 영수가 선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내가 돌아왔기 때문이지 재혼 때문이 아니잖아. 미정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영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본심을 다 봤으니까. 태석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처음부터 믿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탐정까지 고용하신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이 맞았구나. 미숙이 다시 중재하려 했습니다. 영수 씨, 가족 간에 이렇게 다투시면. 미숙 선생님은 나가 계세요. 선희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영수의 얼굴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선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렇고 미숙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를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뭘 잘못했냐고? 영수가 서재로 걸어가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걸 들어봐. 영수가 녹음기를 틀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세 남매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였죠. 아버지가 오래 안 계실 때 집 명의부터 바꾸자. 태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도 뒤따랐죠.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집에 녹음기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탐정이 설치해 준 거야. 영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태석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신 거네요. 범죄자? 영수가 비웃었습니다. 내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게 범죄가 아니야? 선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수가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그 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거야. 새 유언장에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 선생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쓸 거야. 영수의 말에 세 남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태석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영수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녀분들인데. 미숙 선생님은 모르세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재산을 맡길 수는 없어요.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미정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가. 당분간 너희 얼굴 보기 싫다. 미숙이 영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심한 건 쟤들이야.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노리다니. 태석이 분노로 떨며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나갈게요. 하지만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세요. 선희도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세 남매는 차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 사이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고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었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지 이틀 후 세 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태석의 아파트였죠. 거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서로에 대한 불신이 뒤섞인 채로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야. 태석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틀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게 돼. 미정이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그녀가 선희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저 때문이라고요? 선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혼자 변호사랑 계약하고 인감도장까지 가져간 거 잊었어?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런 짓 안 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으셨을 거야. 태석이 미정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미정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희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도 똑같았잖아. 저는 언제 똑같았어요? 미정이 발끈했습니다. 저는 오빠랑 선희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중재? 선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속으로는 저랑 똑같은 생각했으면서요. 오빠 빼고 우리끼리 나누자고 생각했잖아요. 태석이 벌떡 일어서며 두 여동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지. 오빠가 바보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거죠. 선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을 혼자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탐욕스럽다고. 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야.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해? 그럼 너는 뭐야? 태석이 미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기대서 살면서 이제 와서 공평하다고? 기대서 살았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선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셋 다 똑같네요. 다들 아버지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태석이 선희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유언장 숨긴 거지. 유언장을 제가 숨겼다고요? 선희가 태석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서재 뒤지다가 찾은 거잖아요. 하지만 넌 그걸 이용하려고 했어. 태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나를 빼고 너희 둘이서만 나누려고. 미정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이렇게 싸운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럼 어떡하라고? 선희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는데. 태석이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미숙이라는 여자가 아버지를 꼬신 거야. 오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외로웠다고? 태석이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아버지를 외롭게 한 거야? 선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맞아요. 뭐라고? 태석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우리 중에 누가 제대로 찾아뵈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정말 바빴던 거예요. 바빴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버지보다 우리 일이 더 중요했던 거죠. 선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태석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고 하시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할 건데? 미정이 물었습니다. 막아야지. 태석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재혼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떻게요? 선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부터 파악해보자.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야.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너무 과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격하다고? 태석이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려는 여자한테 당하고만 있으라고?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이미 굳어진 것 같은데. 막아야 해. 태석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굴욕을 당했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동안 그 여자는 아버지 옆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겠네요. 선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석이 두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이제 정신 차렸나?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재혼을 어떻게 막아요? 선희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법은 있어. 태석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야. 거실의 분위기가 점점 음산해져 갔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앞둔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랐죠. 세 남매가 미숙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석이 고용한 사설 탐정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들고 다시 아버지 집 앞에 모여 있었죠. 하지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숙의 과거 이력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희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오빠,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요? 맞는 일이든 아니든 해야 해. 태석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과는 달리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왜 왔어?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미숙이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들어오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미숙 선생님도 계시는군요. 태석이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얘기해봐. 태석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뭔데? 영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선생님에 대한 자료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자료 말이에요? 선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이력이요. 영수가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미숙 선생님을 조사했다고?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태석이 변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영수가 서류를 쭉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숙의 이전 결혼 경력, 이혼 사유, 재정 상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혼을 2번이나 하셨네요. 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 재산 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으셨고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더 있어요. 선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카드빚도 상당하시던데요. 영수가 서류를 보더니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께 접근한 이유가. 그만해.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석이 의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영수가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짓이라니요? 선희가 항변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걸 부탁했나?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저는 이제 가보겠어요. 미숙 선생님 잠깐. 영수가 미숙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미숙 선생님의 과거를 나도 다 알고 있었다. 영수의 말에 세 남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태석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혼도 빚도 다 알고 있었어.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숙 선생님과 함께하기로 한 이유를 아나? 세 남매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너희들 중 누가 나를 제대로 찾아왔나? 아버지. 미정이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의무적으로 와서는 빨리 가려고만 했지.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선생님은 달랐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셨거든.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영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요? 태석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재산이 독이라는 걸 깨달았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미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숙 선생님도 남은 생은 검소하게 살 거야.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세 남매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었죠. 아버지. 태석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이제 나가. 영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눈 자식들이 서로 잡아먹는 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미숙이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영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는데 사랑과 믿음을 잃은 자식들만 남겨두고 말았구나. 세 남매는 절망과 후회 속에서 서서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영수와 미숙만이 남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했던 세 남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